네. 야,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용남이 형 도대체 어디 가느냐 이런 질문을 저희 방송에서 많이 던져주셨는데 실제로 가긴 가셨습니다. 네. 평택을로. 네. 예,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해시태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평택에서 용남. 아, 개천에서 용남, 평택에서 용남. 어. 야,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인데 혹시 본인이 고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좀 추천해 주신 겁니까? 제가 했죠. 뭐 아직 캠프가 제대로 꾸려지질 않아서. 네. 제가 해요 다. 야, 근데 정말로 저희 시청자들도 그렇고 많은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좀 해보는데 통상적인 이제 여론조사보다도 많은 비율로 지지도가 높은데 그런 결과를 좀 받아본 좀 어떤 생각 좀 드십니까? 아,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조사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네. 말씀이신 거고 우리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에 청와대 출입하면서 우리 김용남 후보 이름이 뇌리에 남은 적이 있다던데 어떨 때 남은 거예요? 저도 이게 왜 뇌리에 남았는지 어. 한번 찾아봤는데 그 특별감찰관 얘기 아. 나올 때마다 그 김용남 후보님 이름이 계속 떠올라서 이걸 제가 네. 찾아보니까 그 출처가 정치비상구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아 그래요? 댓글도 그렇고 그 썸네일에 이제 네. 김용남을 그 특별감찰관으로 막 음. 이런 게 있어서 아 이분이 되게 함업형에 오를 만큼 되게 강직하고 되게 멋진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통합 양날개의 상징이기도 하시고 또 제도와 시스템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많이들 추천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우리 김용남 후보께서는 공직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거론이 되고 거명이 네. 되셨는데 네.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뭐 금감원장 얘기 나올 때도 네. 우리 김용남 후보가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민정수석실의 어떤 자리도 김용남 후보가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특별감찰관이 여야가 이제 합의 추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검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출마하는 와중에 무슨 너무 궁금해서 그 그런 얘기를- 거예요. 너무 왜? 있어요. 아, 있군요.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있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연락이 와서 네. 조만간에 갈 예정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그런 와중에 갑자기 당에서 연락이 와서 6.3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냐고 그래서 네.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정치를 해야 된다. 야, 이거 놀라운 소식이고 전 처음 들어보는 공식적 오피셜하게는 처음으로 확인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촉이 예. 좋은데 어떻게 그걸 물어보죠? 제가 좀 단독. 촉이 좀 좋잖아요. 예.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출마를 권유를 했고 네. 결론적으로는 평택을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어떤 심경이신지부터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어딜 출마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뭐 어디든 당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그곳으로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평택은 사실은 인연이 깊어요. 제가 2016년 8월에 네. 당시는 이제 2016년 4월 총선 떨어지고 다시 변호사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2013년도에 설립한 법무법인에 돌아와서 변호사하고 있을 때인데 아무리 봐도 평택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평택이. 앞으로 성장하겠더라고. 오. 그때가 평택이 인구가 한 40만 명 정도 될 때예요. 근데 평택이 야, 조만간에 100만 도시가 되겠는데? 야, 감이 좋으시네요.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로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구가 늘고 또 여기저기 회사가 입주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 사건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택 이제 동삭동이라고 있어요. 평택에 동삭동. 법원 검찰청이 있는 그 동네인데 그래서 법원 앞에 동삭동에 법무법인 1호 사무소를 냈어요. 그때. 야,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평택에 연고가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업무적으로 연고가 깊이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예. 네, 그런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재보선 행선지 들고 처음에 네. 설왕설래가 너무 많았고 심지어는 뭐 이제 하남 얘기도 나왔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오산 얘기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그때 대충 그런 얘기들 나올 때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당의 결정에 따르기로 이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제 계속 얘기가 여기저기 돌면서 야 이거 뭐 임명직도 금감원장, 민정수석, 뭐
특별감찰관 다 이렇게 나오다가, 다 돌더니 네. 출마 지역도 이거 한 바퀴 다 도네. 이게 그래서 무슨 팔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라든가 지지도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디다 이제 후보를 내더라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했을 것 같고 실제 주말에 돌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추이들이 아마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역구 확정을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지도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대표랑도 연락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해 주셨습니까? 했죠. 네. 하고 그 사실은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이건 이제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잘 나왔으니까. 저도 대강 압니다. 네. 네. 잘 나왔으니까. 네.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그래서 아니 뭐 저야 처음부터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따르기로 했으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됐죠 뭐. 근데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따른다고 해놓고 토요일에는 왜 하남 가남 이런 거 올리신 거예요 혹시나? 아니 그게 재밌잖아요.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직후부터 네. 어느 분이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유튜브나 이런 댓글 밈으로 네. 용남 하남 가남 뭐 이게 막 돌았어요. 끝말이 맞으니까. 네, 네. 남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게 해시태그에 올린 거지. 아 그런 상황으로 하신 거고 특별하게 내가 하남을 보내달라 이런 호소문은 아이, 그런 아니었다 얘기는 절대로. 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밖에서 하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KSOI 조사도 있었고 여론조사 꽃의 조사도 있었는데 그 조국 후보는 어쨌든 양강 구도를 이루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양강 구도를 이루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조명이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오자 구도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당이 다 참전을 했는데 개혁신당 빼고는 우리가 범여권 공조는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가 이제 2028년 이제 4월 5월까지잖아요. 그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범여권의 의석을 다 모아야 되고 사실은 야당에서도 몇 석을 좀 가져와야 돼. 더 데려와야 돼요. 그 네, 상황이. 더 데려와야 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열이 흩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는 선의의 경쟁을 열심히 치열하게 해야 되지만 네. 마음이 상하면 안 돼. 아, 마음이 선거하는 상하면 과정에서. 감정의 네. 골이 깊어지면 이 범여권 공조가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의석이 부족한데 왜냐면 개헌하려면 200석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정책 선거 그야말로 깨끗한 선거로 하려고 하고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푹 찌르는 건 제가 대응 안 한다. 아, 푹 찌르는 건 대응 안 한다. 근데 푹 찌르고 돌리진 마라. 아, 돌리지 마라. 그럼 너무 아프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돌린다는 의미가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왜곡해서 비난하는 거는 그건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자세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도 그랬고 조국 혁신당이 지금 어느 수위로 이제 우리 김용남 후보님을 견제할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도 약간 공세적인 자세가 좀 보이거든요. 오늘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예를 네. 뭔가 좀 해명을 요구하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공개적인 발언으로 나오고 있던데 계속 그렇게 되면 네거티브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최소한의 대응은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저를 비난을 하면 사실관계 설명은 드려야죠. 그거는 뭐 조국 혁신당 쪽에 드리는 설명보다는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팩트대로 설명을 드려야죠. 그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거 근데 일일이 안 그래도 정책 공약 개발하기도 바쁜데 그거 언제 일일이 다 대응하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우리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정치인들 상대로 뭐 과거와 관련된 발언들을 막 이렇게 파묘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특히 이제 김용남 후보님에 대한 그런 뭐 과거 발언을 지금 혁신당 같은 경우는 개별 의원님들이 특히 이제
뭐 페이스북이랄지 아니면 이제 언론 상대로 이렇게 음. 주장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논해야 되는 이 선거에서 과거 발언을 파묘한다? 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특히 김용남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미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미 좀 증명을 했다라는 평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 예, 그 심지어 같이 그때 지지 선언하신 허은하, 허은하 네. 예, 국민통합비서관님 같은 경우도 지금 청와대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일을 하고 계신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지지 선언으로 좀 증명된 부분이 있는데 굳이 과거로 돌아가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게 말씀처럼 이 법 여건에도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아니 김용남 판단이 캠프에서 들어요. 나오셨어요 혹시? 아니 또 얘기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예. 말 나온 김에 그 허은하 전 의원 같은 경우 비서관 되셨는데 음. 이번에 후보 이제 확정되신 다음에 혹시 의사 연락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통화했죠. 통화하신 네. 뭐라고 좀 이렇게 격려해 아니, 주셨나요? 축하한다고 그러고 네. 그때 이제 조금 밤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네. 허 비서관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국민통합비서관실에 저녁을 같이 먹는 자리였나 봐요. 아, 그러면서 거기서 뭐 화이팅도 외쳐주시고 다른 지금 청와대 아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직원들이 네.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 문제 제기될 수 그냥 있으니까 뭐 가볍게 그냥 웃고 떠든 거죠. 그죠. 그 정도는 그렇죠. 뭐 대단하게 무슨 격려. 말이 됩니까? 격려. 격려. 격려 혹은 뭐 네. 그냥 가벼이 그냥 네. 통화된 김에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 좀 네. 하는 정도인 거지 뭐 그분들이 뭐 추천한다고 후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조국 그 우리 후보랑 이렇게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이거는 냉정하게 정치인 조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 저는 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조금 아직 그 정치 내지는 선거에 대해서 준비를 덜 하신 거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준비를 들어요. 덜한 느낌이 든다. 예, 예. 네. 왜냐하면 이 정치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치는 새예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능력 있고 열심히 해도 당에서 국회를 받쳐줘야 되는 거고 이게 지지 기반 내지는 조직이 있어야 네. 자기 정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택을 선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조국 후보가 지금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평택을의 이번 지방선거에 도의원, 시의원 후보가 출마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뭘 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중에. 예. 네. 아니 국회의원 당선되더라도 평택을 지역 사업을 해결하려면 국회의원이 맨날 평택을 지역 사무실에 묶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국회 가 있으면 국회의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의원이 또 평택시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의원이 도 들어가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의 도의원, 시의원 출마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까? 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후보만 출마를 했어요. 현재까지는 이 후보한 상황을 보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하고 다들 지방 의원들 활동하고 있죠. 네. 희망자들이 뛰고 있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어요. 뭐지? 아 정치를 오래 이제 아하. 지역 국회의원도 해본 입장에서는 네. 이게 혼자만으로는 정치가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네.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일을 잘 하기 위해서도 자기 지역에 시의원, 도의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국회의원 몸이 하나인데 수족이고 세포니까 쉽게 그리고 얘기하면, 네. 말 그대로 국회의원인데 국회에서 일해야지 지역에 어떻게 맨날 묶여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지역에 없는 그 동안에는 지방 의원들이 일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같이 출마해서 적어도 한 명씩이라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해야지, 같이 해야지. 그렇겠죠 당연히.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지금이라도 후보를 구하실진 모르겠는데 아니 잘 이해는 안 돼요. 아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해주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김용남 후보님의 그 선거 이력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번에 조국 대표 사실 거물은 맞잖아요. 아, 그럼요. 중량급 있는 정치인인데 우리 김용남 후보가 2014년에 네. 손학규 전 대표랑 선거를 이긴 적이 있던데 네. 이미 한번 월척을 낚은 적이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때 좀 어땠어요?
그때요. 제가 2014년 보궐선거에 손학규 전 대표님하고 붙어서 네. 당선이 됐는데 그 선거 치르고 이제 밤에 새벽까지 이제 개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조간신문의 타이틀이 김용남 당선이 아니고 손학규 낙선으로 뽑히자고. 제목 자체가 김용남 당선이 아니야 이게. 기사 타이틀이 그래서 내가 당선됐는데 뭐지?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일면의 타이틀이 뽑혔어. 네. 손학규 정계 은퇴. 아, 그 다음 날에도 김용남 당선은 안 나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뭐지? 근데 아, 너무나 재밌는 경험인 건데 어쨌든 간에 그때도 제가 나이를 찾아보니까 44살에 장관하고 도지사하고 다선 의원을 했던 손학규를 잡았는데 그때 선거를 치른 비법이 뭐였어요? 아, 그때는 네. 선거 구도가 저는 이제 지역 일꾼 뭐 그리고 젊은 정치인 뭐 이런 네. 컨셉이었고 손학규 전 대표님이야 뭐 인지도 완전 탑이죠. 갑이죠, 갑. 탑에다가 그야말로 진짜 대선 주자죠. 대선 주자인데 약간 그 손학규 대표님의 약점이 뭐냐면 그 얼마 전에 분당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 갖고 계셨어. 근데 이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또 수원으로 와버렸구나. 수원으로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선거 구도 잡기는 좋았죠. 그렇군요. 지금 정말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슈퍼챗도 보내주고 응원해주고 계신데 그 부산 민가이님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의원이 필승 부산 시민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거티브 안 하신다니 역시 김용남이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선희님은 용남 불패 격하게 응원드립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또 감사드리고 후나잼밥님은 상대당이 어떻게 나와도 대응하지 마시고 꼭 당선돼서요. 거물 킬러 김용남 이렇게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랑이님, 플로우님, 지미 핸드릭스님, 콩콩님 등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게 큰 정치인입니다. 잘하셨으면 해주셨고 제로캔디님은 평택 드래곤이라고 해주셨는데 육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3명의 대표와 경쟁하는 김용남 후보 파이팅. 용남이 형 원래도 호감이었지만 완전 매력 터집니다. 꼭 당선돼야 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요즘 그 인기 체감하시죠 솔직히?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네. 뭐 악수하자 그러고 같이 사진 찍자고 네. 하시고 예. 이번 출마에 대해서도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지나다 만나면 네. 응원의 인사를 좀 자주 건네십니까? 예. 많이 네.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예. 네.